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세종 아파트 시장이 또다시 정치 변수로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이번에 일제히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수요 증가 기대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종시에 있는 800여 세대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84제곱미터가 11억 8천만 원 가량에 팔려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세종 국민평형 아파트가 10억 원을 넘어섰다는 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지역별로 좀 편차는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이 일단 나성동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탄핵 선고 이전 이후, 그다음에 공약 발표 이전 이후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전에 대략 한 8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 거래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뭐 한 9억 중반, 9억 후반 정도까지도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좀 상승을 했다. 평균적으로는 그 인기가 많은 단지에서도 고층은 2억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지난달 세종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52.7%로 절반이 넘었고요. 2023년 6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세종시는 주간과 월간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세종시 아파트 시장은 과거에도 정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추진하면서 세종시 아파트 값은 2020년 한 해 동안 무려 44%나 폭등했습니다. 이는 세종시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2013년 조사 이후에 역대 최대 상승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22년에는 17%나 급락했고 작년까지 4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2021년 7월 7억 2천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올해 3월 5억 1천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올해 올랐다고 해도 과거와는 비교하기 힘든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이제 항상 들썩거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세종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방 이제 분권이라는 그런 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공약들, 그리고 공약들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현실성 있는지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요. 지난 2020년에는 다 내려보내겠다 뭐 이런 좀 발표가 있은 이후에 좀 급등이 있었는데, 그 이후 한 4년 정도는 이제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불확실성들, 발표는 있었지만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좀 조정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대선 때는 좀 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공약이 현실화 단계에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시민들도 그렇고 좀 세종을 좀 시장으로 바라보는 수요들도 그렇고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공터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예정 부지입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9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의 관습 헌법 판단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개헌과 별개로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으로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에 세종시 행정수도 실제로 현실화될지 과거처럼 다시 무산될지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세종시 아파트 시장은 달아오르는 것과 대조적으로 상가 시장은 여전히 침체돼 있습니다. 여기는 세종시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시내 한복판인데도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공실이 이어지고 있고요. 매매 임대 간판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주변에 공무원 청사가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상가는 비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올해 1분기 세종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였습니다. 4개 중 하나는 비어 있다는 의미고요.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이 13%인 것을 보면 2배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매 시장에서도 세종시 상가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종시 상가의 낙찰가율은 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낙찰가율은 감정 가격 대비 낙찰된 가격의 비율을 뜻하는데 그만큼 상가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세종시 아파트와 상가의 괴리가 커진 가장 큰 이유는 공급 과잉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도시 설계 과정에서 상업 용지가 과도하게 공급됐고 수요는 이를 따라오지 못해서 공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세종시 주상복합 상가 안쪽입니다. 상당히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주말 되면 도시로 다 빠져버리고 외지로 다 빠져나가니까 상가가 공실이 많고 장사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막을 방법을 사실 여기서 좀 거주를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상가도 살고 그러지 않나. 이제 백화점이고 이제 상권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뭐 외지로 대전으로도 나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 이제 세종시도 뭐 백화점도 있어야 되고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여괴 소비는 가장 전국에서 그 1위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높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게 백화점도 없고 사실상 뭐 마트 2개하고 그다음에 코스트코까지 해서 한 3개가 전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을 보는 일 외에 예를 들어서 옷을 사러 간다든지 뭐 액세서리를 사러 간다든지 그런 소비류는 거의 대부분 대전하고 청주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전 쪽으로 좀 많이 가시는데 그쪽에 여기에 소비가 좀 많다 보니까 여기에도 빨리 이제 뭐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 어떤 형태의 좀 대형 쇼핑몰이 좀 들어와야 된다 계속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구 40만을 지금 이제 달성한 시점에서 지금 좀 빨리 좀 서둘러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세종시로 가는 관문인 오송역입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온다고 하더라도 오송역에서 택시나 버스를 타고 추가로 더 가야 되는 것이죠. 간선 급행버스 BRT를 타고 가도 역에서 청사까지 30분 가까이 소요되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세종 도심 도로는 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급행버스인 BRT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자가용 이용 증가와 교통체증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의 승용차 수송 분담률은 46%로 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습니다. 도로망 자체도 대중교통 중심으로 형성돼 차가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세종청사 주변으로 교통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도로가 좀 좁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기도 해요. 도로에 잠깐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고 전부 다 이제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고 간단하게 상가에 잠시 들릴 경우에 주차가 너무 번거로운 게 좀 있고 공영 주차장 같은 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이 이전되면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세종 서울 고속철도 GTX와 같은 직결 노선 구축, 세종 내부 역사 신설, 오송역 세종시간 연계 교통체계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